안녕하십니까, 위험상현입니다. 지금 시간 12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6시 57분입니다. 제가 주초에 게시글 올려드렸죠. 이번 주 경제 일정 및 대응, FOMC 그리고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올려드렸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하는 그림 보고 있다. FOMC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주초에 현금 확보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차트적으로도 6,900 못 넘고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는 상승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어서 월요일 영상에서는 6,900을 좀 못 넘고 쐐기형을 좀 하단으로 이탈하면서 내려오게 된다. FOMC 끝나고 6,800에서 한 6,770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고, 기존의 노란 평행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리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저는 큰 그림으로 상승, S&P 7,000까지의 상승을 좀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뭐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멤버십에서는 지난 주말에 유동성 흐름이라든지 FOMC에서 금리 인하 말고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로 FT를 이제 12월 1일부터 중단을 했고 대차 제도표가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좋아질 것이고 주식시장, 코인시장 나빠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더해서 지급준비금 잔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 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QE 혹은 자산 매입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FOMC에서 이게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들은 QE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자산 매입 정도로 채권 매입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잘 됐고요. FOMC에서 사실 폭락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봤던 이유가 호재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금리 인하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뭐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차트적으로 S&P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1, 2, 3, 4, 5가 이렇게 쐐기형을 만들면서 이제 하나의 파동이 끝난 거다라고 한다면 플랫을 다 끝냈거나 아니면 플랫을 만들어주고 강하게 올라가는 1, 2의 3파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1, 2의 여기서 3파가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로서 수렴 4파, 그 이후에 한 파동 올라가는 파가 이제 7천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올라가든 여기서 짧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든 여기서는 공통의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있고 우리가 그 추세선을 돌파했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를 다시 아래쪽으로 깨지 않고 적어도 리테스트하는 정도, 닿지 않으면 좋고요. 리테스트하는 정도에서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라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올라왔던 이 추세선을 봤을 때 6,770 이 정도 됩니다. 장중에 여기를 찍고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종가로 이 아래가 침범당해서 이 아래에서 일봉이 잠긴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된 것이고 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적으로 봤을 때도 6,800 정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6,800 정도를 지지해줄 수 있는가, 반대하게 보면 6,770 정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해주고, 오늘은 옆으로만 기어도 됩니다. 올라가는 거 기대하고 있고 오늘 여기 지지 잘 보시고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죠. 브로드컴이 잘 나와줘야 항상 트리거가 생기면서 오라클 실적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워지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 두 가지를 기억하실 게 6,800, 6,770 정도 지지 잘 봐주시고 브로드컴 실적 잘 나와준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S&P가 올라가 준다면 전체적인 시장 오늘 대이장에서 뺀 거 다 만회하면서 올려줄 수 있겠다. 이 아래로 잠긴다 그러면 해칭을 해야겠죠. 뭐 숏을 잡든 유빅스를 잡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적으로 봤을 때 6,800이 중요한 이유는 멤버십에서는 FOMC 중간에 알려드렸지만 이런 이벤트보다 중요한 건 옵션 시장에서 세력의 선택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다음 주 CPI 고용 발표 이런 게 있겠지만 결국 그때는 FOMC보다 변동이 낮을 것이고,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잘 넘어가면 다음 주 뭐 이벤트에서 뭐 쇼킹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7,000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6,800이 리스크오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라인, 이탈되면 도망쳐야 되는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지지가 된다 그럼 이제 7,000 정도를 업사이드 타겟이라고 써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목표로 잡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7,000 도달한다 그러면 저는 내년 1월까지 7,100에서 한 7,2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6,800 중요하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 종목은 테슬라 쪽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올라갈 공간들이 일단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라클이 분위기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반도체가 또 당장 힘을 쓰긴 힘든 상황입니다.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반도체가 내일이나 뭐 다음 주나 돼야 이제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가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아니면 테슬라가 이 시장을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맡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테슬라는 좀 자세히 다뤄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이 평행 추세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내년까지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 다음 달 옵션 만기일까지 봤을 때 뭐 아무리 못해도 500은 가야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이제 테슬라를 잘 모아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 파동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5개의 파동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460 전고점 매물대를 뚫기 전에 일단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수렴을 하는 과정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S&P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여기서 한 파동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의 조정 파동을 그리고 나서 6,800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올라갈 거고요. 6,800이 무너지면 테슬라가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정도의 파동을 보여줄 겁니다.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은 425에서 430불 정도가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 많은 구간 푸덜이 125 오늘의 지지 라인은 437.5 정도 됩니다. 이 라인이 만약에 온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면 되는 라인이 되겠고요. 그 중간에 455 여기가 위쪽 박스 가느냐 아래쪽 박스로 가느냐 거길 가르는 라인 위쪽 저항은 465에서 480 정도 됩니다. 결국 여기를 뚫어낸다 그러면 500불만 갈까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500불 이상 중반대까지도 충분히 내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옵션 구성을 보게 되면 455불을 중심으로 해서 425, 430 요 언저리에 이제 방어막이 옵션 구성이 잘 돼 있고 465에서 480 쪽에 꽉 막혀 있는 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다 뚫고 나서 결국엔 1월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500 이상에 550 이쪽에 또 옵션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옵션 만기일까지 옵션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옵션 구성을 봤을 때 지금은 좀 모아가면서 다음 달까지 이제 500불 이상 노려보자 이렇게 테슬라는 좋게 보고 있다. 분들도 테슬라 좀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오라클을 매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유자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일단 이렇게 해서 한 파동이 올라가고 지금 내려온 건 어쨌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33에 1, 2, 3, 4, 5라고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거나 아니면 살짝 깨는 정도로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파동적으로는 보이고요.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200불 여기에 풋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하면 200불 쪽으로 빨리 올라가면서 200불 이상에서 종가 마감할 확률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200불을 만약에 하수를 못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매물대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고 갭맥 구는 구간 옵션적으로 봤을 때 180불 옵션이 좀 많습니다. 200불을 오늘 사수를 못한다고 한다면 180불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180불에서는 핫다라고 하죠. 하한가 종목 사듯이 180불에서 사볼 수가 있겠고 이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0불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지 보시고 200불 뭐 손절 라인 잡고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200불 지키고 요 추세 넘어가서 220불 위에서 종가 마감해주면 오라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200불, 180불 기준으로 보시면서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에 걸린 거고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에서도 걸렸고 60일선이랑 이렇게 올라가는 게 224일선입니다. 1년선 60일선이 데드크로스 나는 위치 데드크로스가 아니더라도 두 개의 장기 이평선이 지나가면서 많은 저항이 생기면서 여기를 뚫지 못했죠. FOMC 이후에 시원하게 이렇게 뚫어줬다라고 한다면 바로 올라가는 무빙이었을 텐데 3,700에서 3,800불 정도 갔다가 이제 맞고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막히면서 저항에 걸렸다. 많은 저항들이 있는 부분을 힘있게 뚫어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봤을 때 이더리움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더리움 쪽으로 차트를 보는 게 좋고 매매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단기 이평들 같은 경우에 일봉상 5일선 11선 위에 일단 있고 골든크로스 나 있고 11선이 일봉상으로 뭐 깨지기 전까지는 잘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스닥이나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을 봤을 때 보통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때는 마지막에 평행 추세에서 5개의 이런 웨이브를 그리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 둘, 셋, 넷이고요. 근데 이런 거는 페이크아웃으로 봐야 되고요. 5번째 파동이 남아는 있는데 보통 이런 5번째 파동은 이 저점을 깨면서 이 추세 하단에 닿고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보통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수렴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 저점을 살짝 위협하는 정도로 여기서 절단 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더리움이 저점을 깬다기보다는 여기서 좀 내려오면서 저점을 위협하는 척하면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수렴을 좀 그리다가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메인 관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올리고 비비다가 내려가고 다시 저항받고 내려갔죠. 여기서도 저항받고 올라가고 그런 매물대를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한 3160불 이 정도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3160불 여기를 지지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더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가 깨지면 이제 리스크 관리 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위치에서 물려있다고 한다면 그냥 들고 가는 라인이 되겠고요. 내가 아래에서 잡았다 3160불 깨지면 익절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아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라인으로 3160불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일단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파르게 내려온 이평선들이 돌아 올라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골든크로스 나면서 돌아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 그 되면 3100불 3160불 이 정도 있잖아요. 와장창 아래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한 번의 파동을 더 상승 파동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수 제가 6800 말씀드렸죠. 6800이 무너지면 이더리움도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그냥 반등파 ABC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나서 마지막 한 파동 나오는 건데, 파동이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여기서 임펄스로 한 파동 빠지면서 저점 위협할지 저점을 깰지 그래서 그건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라인 3100불 3160불 잡으시고 내려오면 여기서 또 분할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더리움은 보면 되겠고요.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A, B가 되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이아고널 패턴을 그리면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이평선 내려오는 올라간다면 3,500불 정도 이렇게 타겟으로 잡으면 되겠고, 하방은 3,100불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잘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그러면 떨어지면 어디서 매수를 잡아야 될 건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ETHA 옵션 정도밖에 없는데요. 아래 내려가면 지지라인 23불 21불 정도 있습니다. 21불까지 내려가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10% 이상 빠지는 거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3불 정도면 이더리움 가격으로 3,050불 정도 됩니다. 보통 해지월 여기서 방어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떨어지면 한 3,050불 정도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는 그런 라인으로 삼아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멤버십에서는 매일매일 게시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날 중요한 거 챙겨야 될 거, 코인이나 주식 쪽에 이슈들 중요한 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지수, 반도체, 대형주들, 코인 쪽, 중소형주들 전부 제가 옵션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옵션 구성에 있어서 지지저항 전부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옵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좀 클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12월 달에 스타 랠리는 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